빰빰빰빰. 안녕하십니까. 2020 배치쇼 쌍절곤. 원래 없던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예. 지난주 이맘때, 지난주 이날 이 설 명절 잘 쉬시고 설 최고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특별 방송을 편성하게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 개인 뭐 메일 문자로 예. 항의가 빗발치더라고요. 윤태곤 시장님한테. 예. 자, 장성철 소장님. 저는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저는. 자기가 하재매.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증거가 다 있어. 누가 그랬어요? 저한테 항의가 빗발친 그 명의가 장모 그렇죠. 그분의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사실은 오늘 시골 가야 되는데 시골을 못 갔어요. 오늘 나이트라인이 없어요. 편성상으로. 저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신데 지금 아들 둘째 아들 언제 오나 목을 막 이만큼 목이 좀 이만큼 길어지셨을 것 같아. 빼고 기다리시는. 어쨌든 그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마치면서 한 자락 깔아는 놨어요. 여러 같은 성원이 있으면 한번 방송을 할 걸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 같은 성원이 45,000 조회수. 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전부 다 장성철 소장님 덕이라고 네?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실망했어요. 10만 갈 줄 알았는데. 10만은 한 번에 가면 안 되죠. 네,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쌍절곤 저 쌍을 맡고 있는 편사옥입니다. 예. 조회수에 목숨 거는 남자 장성철입니다. 조회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태곤입니다. 오! 자, 가겠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다라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검찰총장을 고발하려면 어디다 고발을 해야 되죠? 검찰에다 해야 하면 되나? 되죠. 예? 네. 검찰에다 하면 되죠. 검찰총장을? 네.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발해? 네, 경찰에다 해도 되고 검찰에다가 해도 되고. 예. 경찰이 하는 게 낫겠네. 네, 뭐 어디다 할수 있죠. 할지는 안 정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이게 예. 검찰총장 고발해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네. 뭐 경찰에서 하니 뭐 경찰에서 하니 네. 쭉 그러다가 공수처 딱 출범하면은 이첩. 공수처가 지금 4월쯤 아니, 6월인가요? 네, 6월에 법적으로 6월부터인데 오. 뭐 실질적 출범 한 8, 9월 돼야 될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청와대의 유력한 참모가 검찰총장을 고려했을 때 자기 생각만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겠죠. 얼마 전에 뭐 인권위에다가 네. 또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조국수사가 인권에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네. 인권위 진정을 하려다가 그 실패로 돌아갔는데 네. 그런 것들이 뭐 혼자 결정하겠습니까? 다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모여서 네. 자 윤석열 총장 이렇게 좀 견제도 좀 하고 네. 우리 좀 수사하는 속도를 좀 늦추자. 네. 그런 차원의 일환이겠죠. 아까 우리 윤태곤 실장이 얘기했듯이 네.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네. 거기에 이첩을 해서 네. 윤석열 총장을 상당히 상당히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요. 법적으로 이제 6월인데 그러면은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6월부터 개원을 하거든요. 개원. 예. 개원 하면 이제 국회의장 뽑고 뭐 그런데 또 한 2, 3주에도 한 달 좀 걸립니다. 네. 그럼 이제 7월부터인데 그럼 거기에서 공수처장을 누굴 뽑느냐 네. 또 하고 처장 뽑은 차장 수사관 이렇게 실질적 출범은 한 9월? 네, 그렇겠죠. 업무가 시작되려면. 네, 그럼 예. 이제 지금이 1월 하순이니까 예. 윤석열 총장 건이 공수처로 넘어가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 아니 것도 그래도 있어요. 충분히 윤석열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충분히 괴롭힐 수가 있어. 안 그만둬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 장 소장님 분석은 이 정부가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어갔다? 아 그럼요. 이거 네. 오늘 좌천 인사를 또 네. 했잖아요. 네. 그거는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네. 제발 좀 알아서 그만둬라. 우리가 너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너는 허수아비니까 예. 그거에 너는 만족하지 못하지 않느냐. 어. 괜히 모욕당하지 말고 나가라. 그만둬라. 어. 그런 뜻으로 해석되지 않나요? 참 그게 모르겠어요. 속 마음은 제가 모르겠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비서관이 검찰총장은 이건 자연인으로서 네. 고소인지 고발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것인데 네.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총장에게 대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그 말을 안 하고 할 것인가 뭔가 조율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단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저기 LRQS님, 장성철 소장님은 바로 시골 가남요? 양복? 아니요, 저 시골 안 가고요. 네. 저 방금 전에 네. 방송을 끝내고 지금 여기 급하게 오느라고 제가 양복을 입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다음부터는 절대로 양복을 안 입겠습니다. 죄송까지 네, 하실 건 없어요. 제가 양복이 여기서 뭐 무슨 바로 잡고 싶은 게 하나가 네. 있는데 저도 내일 이제 집에 가는 고향에 가는데 네. 제 고향은 태평양의 관문 부산이거든요. 전 태평양이라는 줄 알고 팽수 친척이신 줄 알고 태평양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대학 다닐 남극- 때부터 불만이 막 너 시골 가냐? 막 이런 거를 그리고 막 서울에도 아니고 서울 옆에 있는 군 이런 데 사는 애들이 저보고 시골 가냐? 그래 참 이상하더라고요. 부산 직하신데 그래도 대한민국 그렇죠. 제2의 도시인데. 맞습니다. 자, 이 진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법무부 오늘 759명의 이 검찰 간부 인사를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을 했어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2차 대학살입니다. 2차 대학살. 네, 이것은 자기네 정권으로 향해 오는 네.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네. 이 집권 세력의 음모가 아니냐. 음.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창훈 씨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음모라는 건 뭘 뒤에서 이제 몰래 막 이렇게 한 걸 흔히 음모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내놓고 한 근데 거니까 이것은 이건. 네. 뭐 이 검찰 개혁을 하고 인사를 하겠다라고 이미 뭐 말을 했고 네. 또 추미애 장관이 될 때부터 네.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추미애 장관을 추미애라는 정치인을 장관 시키겠냐? 네. 무슨 뭐 검찰하고 이제 잘 지내세요. 그거 아닐 거다라니까 이제 음모라는 말은 이제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네. 판단이 이제 다르실 텐데 네. 그 느낌은 있어요. 이게 설 앞에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좋은 영향은 아닐 거예요. 누구한테? 여권에. 여권에? 예, 예.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이제 박수를 치겠지만은 좀 중간자적 입장, 보수 진영은 또 반대를 할 거고 장 네, 소장님처럼 그렇겠죠. 좀 네. 중간자적 입장의 중도층에서는 왜 이거 자꾸 시끄러워라는 인식을 네. 가질 수 있는데 여권은 이것은 감내할 수 있다. 네. 이 정도의 이 정도는- 뭐 약간의 부작용 내지는 마이너스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를 아니- 막는 게 중요하다. 아니 막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이 네. 중요하다. 이게 검찰 개혁이에요, 근데? 자기네들 수사 못하도록 수사했던 검사들 다 좌천시킨 게 검찰 개혁이에요? 그 수사한 사람들은 수사는 끝났잖아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1, 2차 기소가 됐고 지금 그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팀은 남아 있어요. 아니 그래도 계속 기소 유지를 하려면 끊임없이 수사를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공판부를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친정부적인 발언을 하시는구나. 제가 왜 음모라고 했냐면 네. 그런 인사를 발표하면서 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서는 네. 비정상이 정상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한 검사 인사가 정상화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네. 웃겨요. 작년 7월에 윤석열 총장 처음 총장 됐을 때도 네. 자기들이 했잖아요. 검찰 인사를.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한 거는 비정상이에요? 인사권 어쨌든 대통령 법무장관 결재 나고 다 네. 대통령 결재 나고 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했던 그게 왜 비정상이냐고요. 그 자기 부정하는 행위 아닌가 오! 그게. 또 속보가 나왔어요. 법무부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한 거는 날치기다.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거 굉장히 세게 나오네요. 지금 그거.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수사팀에서는 기소 의견을 가졌고 그 결재를 받으러 가는 게 네. 중앙지검장 아닙니까? 예. 이번 바뀐 이성윤 지검장인데 이성윤 네. 지검장이 그 결재에 대해서 일주일간 뭉갰다는 거 아니에요? 반려하지도 않고 결재하지도 않고 이제 퇴근하고 그러면 이제 검찰 네. 인사가 났잖아요. 그 밑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검찰총장한테 직보를 하여서 검찰총장이 결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승인을 하는 식으로 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은 그것이 이제 검찰권 남용일 뿐만 아니라 검사장의 직권을 네. 그 검찰총장이 침해한 것이다는데 제가 법적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의견의 충돌이 벌어지는 지점 법무부의 이야기도 그건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장이 할 결재인데 검찰총장이 그 부하 직원이지만은 이렇게 뭐 남용했다. 어쨌든 이거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 이 찬반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이 이른바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수십 년간 기자 생활의 예. 경험 결과 전망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해고 통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아니 그 자꾸 편상욱 앵커께서 하신 전망이 다 맞아가지고 제가 반박을 하기가 되게 좀 저희는 웬만하면 맞아요. 지난주에 안철수 전 의원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히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죠. 3월 27일이 후보 등록 마지막입니다. 그때까지 가봐야 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 총선 출마 안 한다. 아니, 그분이 뭐 자기 네. 말한 거 뭐 네. 다시 뒤바꾼 게 뭐 한두 번입니까? 근데 한다고 했다 안 한 적은 있는데 안 한다고 했다 한 적은 별로 없어요. 편성호 앵커 말씀이 네. 맞은 저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이게 왜 둘이 그러니까- 편 먹고 나를 공격하는? 아니요. 편이니까 우리가 제가 다시 편. 저기 주제로 돌아가면은 최동욱 전 총장이 감찰 지시가 내렸을 때 옷을 벗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말하자면 자기 이제 본연의 업무하고는 좀 무관한 그치. 일인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막- 업무에 대한 것인데 음. 제 생각에는 윤석열 이거 뭐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윤석열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아요. 총장은 제 생각에. 감찰에 응할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네. 검찰 만약 감찰을 한다고 한다면. 하면 그래 감찰해라 그래. 어. 나 여기 버틴다 계속.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판단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끊임없이 윤석열 총장을 흠집내려는 시도일 거예요. 예. 자기네들도 다 판단을 해봤겠죠. 검찰청 법에 의하면 예. 검찰 수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모든 수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예. 기소권자는 검찰총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지시한 거 예. 검찰청법에 따른 적당한 음. 적절한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네. 왜 저러냐? 네. 최광욱도 이제 고발하고 법무부도 네. 감찰하고 그러니까 해서 저 쫙 쬐는 이야기는 거예요. 이제 최강욱 비서관의 좀 이른바 단독 플레이는 아닌 것 같다. 법무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짜고 친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아니요. 거를 가능성을 확인을 해봤겠죠. 이러저런 한 네. 것에 대해서. 근데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 지휘할 수는 있는데 이거 뒤 기사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법무부의 입장은 이건 사건 지휘가 아니라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 해석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간에 아니 이게 절차적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왜냐면 하여튼 뭐 제가 이런 반박하는 게 또 그렇지만 저거를 윤석열 총장이 사인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차장 정결로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시를 한 거죠. 지시. 자 네. 이거 기소해. 해라. 지시. 예. 해가지고 차장이 자기 음. 지검장 예. 패스하고 원래 차장이 하게 돼 있대요. 법무부에서 날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니야 어떻게 지금 법무부가 정치 용어인 날치기를 씁니까? 네. 저게 법무부의 정치와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니까 저런 표현 쓰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렇게 그- 되면은 또 이야기가 국가 관청에서 하는 건 날치기라는 건 없는데. 자꾸 사실은. 이제 가지를 날치알은 뻗어나가는 좀 게 먹을 수 있죠. 이성윤 지검장이 또 곤란해질 거예요. 그럼 네. 당신은 이거를 지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김은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럼 공이 잘못해가지고 이성윤 그 지검장이 잘못해가지고 이성윤 지검장을 해임하나? 그럼 그렇게는 안 될 것 검찰에서? 같은데요. 예. 하여간 네. 검찰의 지금 이 속도가 검찰 개혁이라고 칭하든 검찰 무력화라고 칭하든 간에 어쨌든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하여튼 검찰 네. 개혁이라고 쓰고 검찰 장악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예, 뭐 그건 뭐 각자 쓰고 각자 읽으시면 되니까요. 저는 여기서 가치 판단을 좀 유보할게요. 그러니까 되게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직을 유지하는 것도 약간 부담이 있을 그렇게 수가 말이에요. 있고 이제 예. 나가서 말하자면 최강욱 비서관 입장에서 나가서 싸우는 게 예. 훨씬 더 몸이 이제 가벼울 수도 있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접근이면 저렇게 네. 검찰에서 기소를 했으면 당연히 공직에서 사퇴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정권은 안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조국 그 사태 때도 네. 많은 범죄 혐의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지 하여튼 않았습니까? 뭐 장관보다는 청와대 비서관이 훨씬 더 쉽게 얘기해서 뭐 장관은 청문회를 거치지만 청와대 참모는 청문회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한 사람 쓴다. 이렇게 하면 훨씬 지켜주기는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최강욱 그렇습니다. 비서관 입장에서는 검찰 인사도 끝났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좀 최강욱 비서관이 원래 가졌던 그 롤이랄까 이런 걸 좀 다 한 면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검찰 얘기 그만하고 뭐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검찰 얘기 더 하면 안 돼요. 빨리 하세요, 그럼 빨리. 아니, 그러니까 저 이게 바로 최강욱 비서관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 201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조국 부부의 아들의 인턴 증명서 허위냐 아니냐 부정 발급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 비서관 최 비서관도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뭐 낮에도 했고 뭐 하고 했다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왜 밤에 출근해가지고 인턴 생활했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 없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밤에 몰래 나왔어. 네. 그 밤에 왜 최종적으로 나왔을까요? 그렇게 밤에 왜 얘기했어요. 나왔을까요?
그죠? 모르겠어요. 아니, 뭐 학교 다니면 저녁에 올 수도 어. 있죠. 그거야. 근데 10개월 동안 계속 계속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최강욱 비서관이 주장한 건 이런 거예요. 자, 개인 로펌에서 인턴이라는 게 네. 규정이 있냐? 음. 법에 뭐 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때 변호사 해야 되는 게 시절이니까. 있냐? 예. 최강욱 비서관이. 우리는 그런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기소라는 건 법적인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그 최 비서관의 얘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그러한 인식이 잘못됐던 게 뭐냐면 그 인턴 증명서 때문에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합격하고 싶은 다니고 싶었던 많은 힘없고 백없는 조국 부부와 같은 부모를 두지 못한 그러한 힘없는 아이들이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불공정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단 기소를 해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은 뭐 법원에서 하겠죠. 근데 하지만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적을 하는데 그 사람을 또 옹호하는 또한 조국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수호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왜 일어나냐고요. 이거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근데 얘기하면 그거는 돼요. 지금 저도 뭐 그 의견 동의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너무 엮어져 가지고 엮어져? 있는 거래 가지고요. 예. 다 하셨어요 검찰 얘기? 네. 예, 넘어갈게요. 그럼 다음 자 여기서 저희가 앞으로 달락달락 끊어서 이게 잘라팔기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끊겠습니다. 예. 진짜요? 아 이게 또 이 하이라이트 만들어 갖고 한다는데 아, 그래요? 우리는 아. 왜냐면 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만드는 건 불가능해. 네. 그러니까 그냥 10분씩 끊어. 자 15분 지났으니까 15분짜리 끊어서 하나 올리고 다음에 또 올리고. 이게 너무 길어서 지금. 스토브리그처럼 3부로 편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필라 하나 돌리고 이렇게. 자 이낙연 vs 황교안 빅매치 성사 되냐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된다고 보여집니다. 장성철 소장님. 저는 여태까지 안 된다고 보여졌는데 네. 이낙연 총리가 나가면 네. 황 대표 피하면은 이 총선이 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처음부터 기가 꺾이고 들어가요. 아 우리 대장들끼리 싸워서 이제 한번 치열하게 붙어서 이겨야 된다. 네네네. 자 싸워서 이기자 이런 투지, 예. 의지, 예. 사기 이런 게 확 꺾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네. 기선 제압을 못하고 네. 기선이 제압당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황 대표가 음. 낙선을 각오하고라도 네. 출마해야 된다. 전 그렇게 주장을 해봅니다. 근데 지난주하고 상당히 말씀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현실이 유연성. 달라지는 네, 거를 갖고 맞아요. 우리가 아, 평론을 해야 지난주에 되죠.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안 나간다. 근데 만약 틀리면 내가 노래를 부르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 지난주에 4만 5천 분이 보셨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이거 나간 근데 거기 때문에. 3월 27일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때까지 3월 27일까지 지금 12번 더 바뀌어요. 지금 상황이. 어. 12번 더 바뀌어요. 저를 그때는 믿으십시오. 3월 27일 날 후보 등록 마지막까지 보고 네. 노래를 불러든지 말든지 하겠다. 네. 예, 아 이거 노래 한번 듣기 힘드네요. 네, 네, 네. 윤 실장님. 저는 모르겠어요. 당위가 있고 이제 현실이 있고 또 당위하고 현실을 맞춰가는 게 정치인데 예. 저는 별로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이제 만나는 게 맞죠. 저기가 아니 이낙연 말고 황교안 전 대표가 왜?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기선 제압 말씀하셨는데 거기 막 하면은 종로라든지 이런 데는 막 언론사들도 여론조사 많이 하고 이럴 거예요. 네. 초반에 기선 제압 당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선거 초반에 오. 감내야죠. 완전 분위기가 혼자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위험한 수다. 것이고. 자유한국당 네. 쪽에선 위험한 수가. 아 될 근데 수가 왜 있다. 이낙연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떨 것이냐. 나는 민주당도 이 선거 전략상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낙연이랑 스타를 음. 묶어놓잖아요. 그리고 이낙연이 딱 거기 출마를 한다라고 권유를 했다라는 걸 보니까 네. 아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 우리가 만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만만하다. 앞서갈 거다. 네. 이낙연, 황교안 이 두 사람이 종로에서 격돌을 하면은 보는 사람은 재미가 있겠지만 재밌지. 그러니까 재밌죠.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하면은 이 참모들이 있고 작전 참모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전력을 여기서 붙여버리는 거는 좀 양쪽 다 네. 너무 약간 맞지 않는 하여튼 거긴 해요. 보는 국민 입장에서 흥행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국지에서도 적벽대전에서 예. 막 붙잖아요. 예. 근데 한 군데서 후퇴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좀 선대위원장하고 종로 출마하고 둘 다 같이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요. 엄청 부담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 민주당에게 안 좋은 선거예요. 어쨌든 심판 선거가 될 겁니다. 지금 예측을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측입니다. 예측? 아, 예측. 현재까지 예측. 예측이 또 다음 주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적어두세요. 민주당이 이게 이제 문제죠. 불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절대적인 게 있고 상대적인 게 있는데 네.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여당한테 안 좋은 건 맞아요. 항상 선거라는 건 뭐 여당에 중간 대한 선거는 여당에 그렇죠. 대한 평가인 점이고 지금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게 뭐 쏙 좋지도 않고 검찰과 갈등 이런 것도 있어서 절대적으로는 안 좋은데 상대적으로는 좋다. 상대적으로 좋다. 상대적으로 왜요? 한국당이 약해? 예, 붙으니까. 6% 보내줘서? 그러니까요. 육포에게 굉장히 한국당에서 되게 안 냈으면 힘들어하더라고요. 육포 때문에 왜 하필이면 조계종 이거는 거기다가 제가 볼 육포를 때는 보내셔가지고 장 소장님의 전략적인 발언입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남들이 불쌍해서 이야기 못하게 하려는. 차라리 그냥 내가 먼저 확 그냥 그렇죠. 내 머리를 회초리를 탁 이제 회초리로 내 부딪혀버려, 동아리를 그냥. 때린다. 어쨌든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런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네요. 예. 이제 공천 들어가게 되면 누가 공천 받냐 못 받냐, 예. 컷오프 누구냐 되냐, 뭐 누구랑 붙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올 텐데 네. 시청자 여러분 되게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해석해 드릴게요. 자, 20분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끊고 임종석 역할론 자기 페북에다가 정치권 떠나 있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뒤집고 다시 나오냐? 자, 이거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끊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 이 불출마 선언에 사실상 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명백히 박은 건 아니었는데 뭐 이 현역 정치권을 약간 좀 떠나 있고 본업인 통일운동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페북에 올리고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 MBC의 정광정책연설에 KBS인가요? 예. MBC 두 개. 하여튼 KBS에 우리는 아니었어. 네. 그건 정강정책 연설하면 원래 방송사에다가 이렇게 광고비를 내는데 왜 SBS는 안 주고 왜 또 딴 데 진짜 좀 약간 섭섭해요. 예, 민주당 저기 저희 쌍절곤에 모시면 되죠. 쌍절고는 돈을 안 받잖아요. 근데 아 그러네. 예. 지상파에 나와야 이게 광고비를 받고 회사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도 좀 곁들여도 쪼야 되는데 요즘 민주당 쪽에서 좀 참조해 주세요. 저희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회수 5만 건 넘길 5만 원 넘지. 겁니다. 이번엔 넘어요. 이번엔 넘고 제가 확실하게 넘어. 제가 예측을 잘하잖아요. 네. 점괘가 이번에는 5만 넘고 설 명절 때 이게 집안 식구들끼리 모이셔갖고 별로 사실 너무 매일 뭐 예능만 계속 특별을 해놨는데 그거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질려. 그리고 이거 보실 거 이거를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같이 보지 마시고 각각 따로 1인 1기기를 통해서 보시기. 이게 또 어르신들은 이렇게 네. 이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네. 인터넷 컴퓨터로. TV 있잖아요. 인터넷 그렇죠. TV 그거 띄워서 이렇게도 보시고 하여튼 많이 보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임종석 우리 곁다리 넘어간다 오늘.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음. 간을 본 것 같아요. 간을.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니까 나도 간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TV에 딱 내보내서 반응을 보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더라도 그렇게 큰 저항, 반발, 반대 이런 거는 안 받고 요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툭 한번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저 엊그제 무슨 면수하다가 따로 불러서 좀 나가라 삼고초려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간보는 식으로 자 당에서 근데 이렇게 원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명분이 이해찬 원혜영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는 좀 약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게 상황이 안 좋다. 그럼 뭐 구원투수가 되어달라. 네네. 그러면 이게 명분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그 명분은 그렇지만 네. 실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나의 돼요? 네.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했는데 그 정도 나가면 돼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역구 선택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수도권에서 지금 유리하죠. 유리하죠. 전반적으로 유리한 거. 안 그렇다니까. 성동에 자기 지역구도 있잖아요 원래. 아니야. 근데 이제 아니, 제가 이제 자꾸 또 이제 모르겠는 게 그 문 대통령이 신년 사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네. 관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개별 관광 이렇게 네.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임종석 실장의 정강 정책 연설도 그 부분에 집중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총선에 유리한 의제인가? 선거만 딱 놓고 보자면은 저는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실은. 저는 이번 선거에 네. 그 바닥 민심이 되게 안 좋다라고 계속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특히 공천 받을 때는 문재인 청와대 근무했던 게 큰 플러스가 되겠지만 선거 나가서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대변인 네. 이런 타이틀을 보면 음. 국민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 투표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왜냐하면 어쨌든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고 이 검찰 인사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것이냐. 이 집권 세력의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정권 때 우리 그러한 부정적이고 그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질타를 많이 했습니까? 그 시대로 되돌아가기 싫은데 야, 이 사람들 이번에 한 번 더 밀어주면 또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정의의 문제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가 집권당에는 상당히 불리한 선거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면서 네. 이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던 것은 더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근데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전망이 안 맞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하여튼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전 실장에 대해서 또 진중권 교수가 또 이 빼놓지 않고 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 뭐 구체적인 워딩을 갖다 그대로 옮기기 좀 민망하고 어쨌든 검찰이 무력화됐으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나와도 될 거다. 검찰이 못 움직일 테니까 그러니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하셨더라고요. 이제 뭐 그까지는 좀 과한 이야기인 것 같고 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의 입장에서 음. 포석이거든요. 네. 이 착점들을 어떻게 까느냐. 이낙연 종로 그리고 지금 약간 잠잠해져 있습니다만 이광재 전지사 네. 사면 복권됐잖아요. 네. 총선 출마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광재 전지사도 강원이냐 서울이냐 뭐 요거 네. 가지고 조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고 김두관 의원이 김포에서 이제 PK로 뺀다. PK를 빼고. 이런 식의 이제 부울경. 착점들을 두는 차포 마상을 이제 두고 있는 과정인 거죠. 어쨌든 그리고 민주당이 훨씬 더 총선 준비는 자유한국당보다는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포 마상을 네. 두고 이 차포 마상이라는 게 총선 전략도 있지만은 네. 이 총선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더 주목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선 주자군으로 네. 뽑아 올린다. 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임종석 실장한테 권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가 왜 그 총선 준비가 잘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냐면 네. 이 민주당 정권이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엔 네. 청와대의 하수인이다. 청와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호흡이 잘 맞는 거죠. 당의 입장을 대변해야죠. 당은 민심을 반영해야 됩니다. 청와대 출신들 70명을 당에서 다 그럼 공천할 겁니까? 청와대 부탁받은 대로? 주는 게 나한테 뭘 하지 마세요. 근데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장 소장님 말씀에 뭐 일견 맞는 말씀도 있는데 또 틀린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게 어느 게? 이런 어떤 거냐면요. 자, 이 분노의 항상 화살이 이제 모든 일로 여당들은 오고 뭐 청와대 출장소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정책적인 부분에 이런 거에서. 근데 지금 현 당청 관계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당청 관계를 보면은 정무적인 부분에서 청와대가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컨트롤한다는 건 잘 안 보여요. 일단 문 대통령이 박 대통령만큼 이렇게 정치에 대해 가지고 되게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능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정무비서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강해가지고 막 드라이브를 네. 넣으면 다 소문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현기환 수석 막 뭐 누구 만나고 이런 거 다 보였는데 제가 볼 공천 때는 분위기가 만약에 이제 청와대 쪽으로 간다 이거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짜주고 그런 건 네. 아닌 아니 것 그때는 같아요. 당 대표가 그러한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나 부탁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현기환 수석이 이한구 위원장을 몰래 만나고 그랬지. 지금은 대놓고 할 거예요. 대놓고. 아니 대놓고 그러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뭐 이심전심이다. 그러면은 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청와대가 탁 짜가지고 내린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자, 거죠. 어쨌든 그럼 뭐 임종석 전 실장 얘기는 여기서 끊고 다음 챕터 진도나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소가리 3인방 문석균, 김의겸, 정봉주. 자, 문석균 문희상 의장 아들이죠? 이분은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죠? 했죠. 예. 근데 너무 아까워요. 왜요? 진짜 이분들 출마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공격할 거리가 생기는데. 그렇죠. 너무 아까워요. 네. 진짜. 일단 다시 한번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100. 뭐 이렇게. 자, 뭐 불출마하셨으니까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자, 이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석균 뭐라 불러야 되나 문석균 씨 같은 경우에는 공정, 세습, 의정부 지구당 부위원장이죠. 예. 금수저 이런 식의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던 것이고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라는 이제 부동산. 딱지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뭐 페북에다가
차익을 전부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성추행, 미투 네, 문제라든지 미투, 또 옛날 뭐 낙곰수 뭐 이런 거에 네. 대한 이게 상징성이 붙어 있는 거래 가지고 네. 민주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문덕균 그 전 네. 부위원장 같은 게 워낙에 너무 상징적이고 딱 커가지고 네, 그거는 뭐 저 설 연휴 직전에 빨리 이게 조치를 한 그렇죠.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때 출판기념회를 안 하고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갔어야 돼. 그렇죠. 출판기념회 때문에 완전히 딱 찍혔어. 그러니까 그 책 이름이 문덕균 부위원장은 책 제목이 그 집 아들이야.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건데 아, 제가 저도 제가 볼 때는 동의해요. 동네에서 이제 조용조용하게 시장 다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갔으면은 말입니다. 예. 그 집 그러니까 아들. 민심을 이기는 권력 없고 예. 당심을 이기는 권력 없습니다. 저는 책 제목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 집 아들을 안 하고 그냥 뭐 보수의 민낯이라든지 이렇게 정했으면 좀 살짝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요. 네.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지금도. 아니 끝났어요. 이제 저 절판. 아, 절판 제가 됐어요? 절판했어요. 왜요? 희소가치. 그러니까 희소가치. 저한테 아. 대략 30권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한 권당 10만 원씩 제가 팔으려고 딱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잘 팔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저 2번 읽어봤어요. 정말 잘 쓴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자, 결국에는 못 김의겸 전 나가요. 대변인. 못 나가. 그 당내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지금도 계속 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안정인데 부동산 거래 허가제까지 지금 뭐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서서 한 해 만에 아니다 뭐 어제 뭐 홍 부총리는 나서 그런 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자꾸 그런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잡을까 제1번 정책인데 그렇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가장 먼저 한 게 그거잖아요. 흑석동 집. 참 근데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은 기자 선배고 제가 뭐 되게 친하진 않지만 네. 뭐 아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쉽기는 또 한 하죠. 번 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왔으면은 좀 네. 상처가 덜했을 건데 물론 뭐 본인은 이 결심하고 나온 거니까 네. 좀 쉽게 이렇게 접을 것 같진 않네요. 근데 네. 정치인들을 망치는 가장 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욕심이에요. 욕심. 그 자기 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못 봐요. 만약 김의겸 기자가 예. 김의겸 예비 후보자에게 기사를 썼으면 아마 당신은 이러이러하고 정권에 부담이 되니 당신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기사를 썼을 것 같아. 아 그렇게 쓰셨겠죠. 네, 네.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뭔 소리야? 나 출마할 거야.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이 정치적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정치적 욕심 가져야지 정치를 잘하고 욕심 있는 사람이 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욕심하고 당의 이익, 네. 더 나아가서 국가 이익까지 네. 삼박자가 맞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삼박자가 안 맞더라도 한 개인과 당의 이익 정도는 맞는 게 이게 좋은 건데 네. 그럼 이제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제 군단에 만약에 후보로 돼서 당선되는 것이 당에게 이롭냐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본다면은 네. 거기서 이제 좀 갸웃갸웃 되는 면이 있는 그러니까 이 거죠.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뉴스페이퍼 테스트라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이걸 기사로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BS 편성국 앵커가 장성철 소장한테 5천 원짜리 국밥을 얻어먹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기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5천 원 어디 5천 원짜리가 있나? 저기 그 지하식 저희 구내식당에서 네. 5천 원, 6천 원이다. 6천 원. 제가 마음대로 사도 되는 거예요. 그건 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기사가 되잖아요. 그게 아마 김의겸 선배 좀 마음이 아프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자 때 김의겸이 살아왔던 네. 그 길을 반추해보고 네, 네. 그 길을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자, 다른 길을 우리 가면 빨리 좀 다쳐요. 한국당 이야기도 좀 하죠. 예, 일단 그럼 비판해야 돼요, 네. 한국당. 넘어갑시다. 여기서 끊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총선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서 충북 보은 옥천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지금 현재 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예요. 거기가 굉장히 이 여권으로 따지면 험지인데 거길 나가겠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곽 변호사는 곽 네. 변호사도 막 이렇게 뭐 시비 거는 쪽에서 시비 걸라면은 시비 걸 수가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여기 진짜 험지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네네. 보면은 막 아주 좋은 자리 가겠다라고 하면은 오. 좀 논란이 있었을 건데 그렇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말이 작은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뭐 이런 출마는 네. 뭐
본인의 자유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장인 어른이었던 노무현 전 그분의 대통령. 예, 네. 그분의 명예를 좀 실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분을 이용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브랜드와 네. 본인의 실력으로 이제 이 지역구에서의 당선을 돌파해야지. 나 노무현의 뭐 사위 만약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정치사의 또 하나의 불행의 씨앗이 싹 트는 게 근데 아니냐 제가 생각이 아주 들어요. 실리적으로 볼 때 제가 만약 박상원 변호사라면요. 네. 그거 안 써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 저희 장인어른의 이름을 팔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아. 사람이 그 사람의 그게 문석균이랑 똑같지. 우리 아버지 내가 아빠 찬스 안 쓴다고 해놓고 그 집 아들이라고 한 게 똑같지 뭐 그게. 와 너무하네. 자, 와 실망이에요. 실망이야. 그 문석균 씨는 참 아니 그거는 지역구도 바로 직계로 물려받는 게 그건 좀 다르다고. 그건 좀 다르죠. 그건 좀 다른 것 아니야 같아요. 하여간 근데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야. 하여튼. 문석균 씨하고는 이거는 뭐- 곽상원 네. 변호사는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거기가 뭐 충북 보훈옥천이 그리고 험진데 거기 나가겠다고 한 건데 어쨌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이 꿈이 크신 분들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여기서 끊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갑시다. 예. 네. 자유한국당 얘기를 빨리 해야죠. 네. 지금 원래 이 시간이 너무 늘어져가지고 준비한 게 이만큼인데 네.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김영호. 몇 달에 세지 말고 아니 이것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걸 수 있어요. 김영호 위원장. 김영호 위원장 예. 갑시다. 예. 작년 큐. 6월에 그 한국당 현 지도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황교안 체제가 들어섰는데 지난 1년 동안 제일 잘했다. 김영호 위원장을 선임한 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 2월 이후에 네. 제일 잘한 것 같다는 만 1년 생각이 동안. 들고요. 또 하나는 정권을 준 것.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공관위 구성 부분부터 예.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은 것. 예. 그것은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영호 위원장께서 어쨌든 작년 8월에 연찬에 가서 예. 자 구닥다리 다 음. 이제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딱 죽기 좋은 계절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하여튼 이 공천을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 읽어주나요?라는 댓글이 붙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저기 비속어를 쓰신다거나 혹은 특정 정당에 너무 편향적이라거나 그러면 안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김영호 위원장이 선임한 사람 중에 다 뭐 면면이 괜찮은데 특히 김세현 의원. 예, 김소연 그렇잖아요. 의원 그래. 김소연 의원 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해체하고 우리 좀비정당 됐으니까 황교안 대표 내려와라. 근데 황교안 대표가 안 내려왔는데 공천관리위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뭐가요? 김 그러니까 공관위원이 그게 된 게. 되게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네. 김세현 이제 위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봐야 되겠지만은 네. 김세현이란 사람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김세연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이 된 건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의 뜻이 아니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뜻인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는 그럼요. 제가 시킨다고 나 싫어 그랬는데 당신이 지금 정권 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시킬 거야. 그러고 시켜서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큰 이익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그 뭐 두 사람이 이거 가지고 토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제가 김영호 위원장이라면 그렇게 설득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오. 이게 당신한테도 좋은 거다. 사람들이 뭐라 욕하겠냐, 칭찬하겠냐. 갑자기 김영호 네. 위원장하고 빙의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비위가. 김세현이 설마 뭐 황교안을 공천 주지 말자라고 하겠냐. 그 사람도 정치 오래 한 사람인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뭐 그러지 않겠어요? 직접 보신 것 같아요. 전 뭐 김영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이다. 뭐 네. 그런 분석들 많이 나오는데 네. 밝혀지지 않은 사실 하나 이 자리에서 제가 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 김영호 위원장의 이번 공천이 정말 본인이 얘기한 대로 사심 없는 공정한 네. 뼈를 깎는 그런 공천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거의 바로미터가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현주 의원요? 네. 왜냐하면 왜요? 네. 이현주 의원이 그 본인의 전진과 4.0인가 예. 거기에 김영호 의장을 모시려고 20차례 이상 만나자고 했었대. 면담 요청을 했었대요. 선고도 아니고 20고 20차례. 초려. 근데 20고 처음에 초려. 김영호 의장이 오해가 아니라 저는 의도 있는 접근이다. 왜냐하면 이현주는 영도 출신이니까 영도 출마하려고 영도 출신인 나에게 와가지고 좀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이제 의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안 만나주다가 아. 결국에는 만났답니다. 네. 만나가지고 두 분이 이제 이 보수 우파 제3지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긴밀하게 얘기도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영도 출마에 대해서도 음.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도의 한국당에는 뭐 지금 다 당협위원장은 다 사퇴를 했지만 네. 활동하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네. 그런데 김용호 위원장이 자기와 연이 있는 네. 이현주를 이렇게 갖다 꽂을 것이냐 아니면은 전략공천지역으로 해서 오. 꽂을 것이냐 아니면 경선을 시킬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현주 너는 상품성 있으니까 수도권에 나와서 여기에 우리 교두보를 만들어 라고 네. 결정할지 저는 저는 이현주 의원이 그거의 바로미터다. 이번 어. 공천의 바로미터는 이현주다. 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고 공정한 사심 거냐? 없고 그러한 공천의 바로. 그러니까 저는- 이현주 의원을 꽂으면 불공정한 거다. 이현주 그럼- 의원을 네. 영도에 전략 공천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뭐 옛날에 이현주 의원이 말했던 대로 조국 나랑 붙자 뭐 이러면 그럼 뭐 경선 아니면은 뭐 다른데 가라 뭐 그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좀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리고 이번에 저는 그 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지만은 네. 이 변화가 약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원래 한국의 보수 정당은 음. 대구에서 딱 중심이 잡혀가지고 그게 그렇죠. PK로 이렇게 쭉 퍼지고 충청도로 네. 퍼지고 해서 서울로 올라가고 이렇게 네네. 쭉 아래 위로 가거든요. 네네. 이번은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오. PK에서 중진급 의원들이 상당히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김무성 뭐 전 대표도 예, 그렇고 그래서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어떤 혁신 공천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게 많아요. 또 김영호 위원장은 부산 영도에서 그렇죠, 그렇죠. 6선입니까? 5선입니까를 네, 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뭐 하셨죠, 어쨌든. 네. 부산은 A부터 Z까지 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람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구 경북의 중진 의원들을 압박하는 쪽으로 맞아요. 그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지 근데 않을까. 저 또 그 동의하는 게 대구 경북 TK가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한 명도 없어요. 네. 그거는 TK를 그 TK 출신이 거기 있으면 공천 안 주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 인맥을 아예 배제해 버려 가지고 거기부터 물갈이 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부산의 네. 중진이라고 칭해지는 양유 그 예. 의원들이 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 저는 네. 유기준 유재중 예? 저는 양유라고 했어요. 양유. 양유 두 분? 할까봐. 네, 유시 두 그리고 분. 그 김용호 위원장이 네. TK 지역 절반 물갈이 한다고 했는데 절반 가지고 하면 한국당 망해요. 음. 절반 이상 해야 돼요. 예. TK 지역에 25석인데 25석에 절반을 해봤자 13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13석 했다고 그래서 뭐 TK 지역이 바뀌었다고 누가 별로- 느끼겠습니까? 별 표시 안 나죠. 예. 90% 이상 바뀌어야 한국당이 바뀌었다라고 음. 국민들이 인정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그 물갈이 공천에 부담이 덜할 거라고 본 게 네. 우리 공화당이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중진은 날렸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소속 출마예요. 네. 무소속 당선되면은 음. 받아주면 돼요, 사실. 예, 다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받아준다고 하는데 그분이 뭐 대선 앞으로 있고 한데 뭐 무소속 계속 있겠어요? 올 가능성이 높지? 아 근데 우리 공화당은 지금 현역 의원 딱 두 분 아니에요? 네. 조원진 의원하고 홍문정 의원 갈라졌잖아요. 예. 두 분이 싸워. 둘이 딱 현역 의원 딱 둘이 있는 당인데 둘이서 서로 막 태극기 집회서 따로 하고 막 싸워. 돈 잘 문제 안 때문에 된다는 그래요. 뜻이죠. 돈? 잘 되면 돈 문제 싸우겠습니다. 때문에 돈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홍문종 의원의 스탭들이 네. 이제 총무국장, 팀장 뭐 하고 또 그 네. 조직 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 조직에 상당히 많이 장악을 했어요. 예. 그 좋은 질문이 딱 봤을 때 이거 예전과는 다르네.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예. 돈 문제 때문이에요 결국엔. 결국엔 돈? 네. 간 때문이 아니고 네. 돈 때문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사면되지 않으면 네.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좀 존재감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김영호 위원장 얘기는 끝나고 다음 텀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부 고발자 영입. 내부 고발자 종착지는 금배지냐? 최근에 양당의 인재 영입 출마자들을 보면 익숙한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박창진, 이탄희, 노승일 주로 이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분들인데, 자 현실 장치에 과연 내부 고발자로서 뭐 물론 고통받고 용기 냈고 또 사회 변혁을
불러일으켰고 이런 건 인정을 하는데 과연 그럼 이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배지를 다는 것이 맞는 일이냐 어떻게 보세요? 다른 내부 고발자는 몰라도 판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판사 앞에 가서 우리 뭐 잘못, 잘잘못 이런 것들을 다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잖아요. 근데 정치는 치고받고 막 싸우는데 판사마저 정치화가 됐다? 이건 우리나라 법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것 또한 법치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이 부분에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나는 옛날에 법의 정의로운 것을 얘기를 했어.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정치권에 가는 거야. 네. 그렇게 합리화를 하지만 네. 그래도 판사만큼은 좀 자중하고 저도 뭐 공감이 됩니다.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게 판사만 뭐 다른 내부 고발자도 있지만은 판사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이탄희 전 판사는 네. 영입 공식적으로 됐고 네, 됐죠. 한 두 사람 정도가 뭐 이제 이름이 오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당 쪽에도 뭐 한 명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분은 이제 좀 정치적인 이런 위상이 약간 떨어지는 것 네네. 같은데 제가 한국당이면요. 네. 우리 안 한다 이 사람라고 선도적으로 선언할 것 같아요. 왜요? 그 민주당 공격할 수 있잖아요. 방금 이런 논리 가지고. 이런 논리로? 예. 판사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이다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탄희 판사가 뭐 나경원 판사는 좀 다른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판사가 그 판사직을 하면서 정치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세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탄희 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의 정의로움, 이 사법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것을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이 특정한 정당의 편을 든다? 네. 이것은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존재 가치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부정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까먹고 있었네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판사하다가 정치권에 그분은 들어왔다라는 뭐 저기 것을. 내부 고발자 아니니까. 근데 큰일 났다. 벌써 46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거의 스토브 리그도 아니고 이거 시작하자마자 끝나냐. 1, 2, 3부로 이거. 나눠도 네. 이렇게 짧고 정말 최대한 자제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자 내일 모레 드디어 진정한 경자가 옵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변상욱이었습니다. 장성철이었습니다. 윤태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